삼두인 침구 요결 제28장 요통문으로 보는 삼심의학의 기원과 요통의 원인 그리고 진단법 함께 토론 중이었어요.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은 요결 28장 요통문의 삼두인의 요통 임상 경험례를 통해서 요통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것인가 교훈을 얻어보십시다. 먼저 폐전격증 요통부터 살피면 의학적 근거, 노인의 흉추 후만과 폐기능의 상관관계라는 논문과 또 다른 논문, 청소년 특발성 척추 측만증에서 폐기능 검사와 주요 우측 흉추 만곡의 방사선학적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논문에서는 척추 측만증은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통, 건강 관련 삶의 질, 심리사회적 및 미용적 문제 외에도 심각한 흉부 만곡은 분명히 심폐기능 감소 및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폐전격, 태백태연의 N극면, 소부어제의 S극면, 어떤 분들이 규격을 물어오시는데 둘레 3파이의 두께 1T, 즉 둘레 3mm, 두께는 1mm짜리 네오디눔 연구 자석, 그리고 NS 구분용 기준 자석, 네, 여기 자막 나갑니다. 저는 자석을 팔지 않아요. 대한자석에 문의하세요. 그리고 대한자석에서 여러분들이 수백만 원어치를 구매하셔도 제게 구전, 일전 한 푼 떨어지지 않습니다. 앞광고, 뒷광고 아니고 품질 좋은 자석, 그리고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 뿐임을 상기시켜드립니다. 폐전격증 요통, 한 남자가 나이 60에 구배를 환하여 입맛이 쓰고 먹지를 못하며 흉중이 찢어지는 것 같고 똑바로 서면 신장이 평일에 반에 불과한지라. 여기 구배라는 말은요, 거북이 구자,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휘었다. 꼬부랑 할머니 요통. 태백 태연을 보하고 소부 어제를 사하였더니 삼도의 행보가 소이할 뿐이러니 다시 6, 7도에 쾌전하였다. 폐전격. 지난 시간에도 살핀 것처럼 폐수혈은 흉추 3번과 4번 사이에 지느러미 신경절, 교감신경절에 위치하고 있어요. 따라서 폐전격을 소외할 증은 주로 흉추에서 요통 증상이 나타난다. 진단에 참고하세요. 7번 경험례, 한 남자가 나이 20에 구배를 환하기 시작하여 나이를 따라 더욱 심한지라 폐전격을 썼더니 1도의 반쯤 펴지고 앙와하면 등에서 절골성이 나더라. 폐전격. 또 다른 경험례, 한 부인이 제9 요추가 구부러지고 일어나면 전후 및 당기고 아프며 양쪽 환도 이하 오금 위가 자통 불이 나고 구배가 되어 창국노현한지라. 폐전격을 쓴 결과 제통이 진제하고 추곡이 반쯤 펴졌더니 측근자의 저회지만으로 수도를 미진한 까닭에 쾌혈을 보지 못하였으니 가석한 일이로다. 여러분, 교통사고 당하면 예를 들어서 4주 진단 혹은 8주 진단, 3주 진단 등등이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4주 진단이다, 4주 동안 치료해야 된다. 여기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금강산 건봉사에 백화암이라고 하는 암자 부근에 건봉사에서 마련한 대민의료봉사기관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백화암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곳에는 환자들이 움막을 짓고 그 움막에 기거하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가 끝나거나 또는 사망하게 되면 그러면 돌림병 예방을 위해서 그 움막을 철거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행색계나 하는 집안의 한 마님이 이러한 증으로 내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측근자들이 와서 보니까 아니 우리 귀한 마님이 움막에서 기거하면서 치료를 받아? 마님, 우리 주치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허접한 곳에서 치료받아요? 하면서 데려갔다. 그래서 4주 진단인데 예를 들자면 2주 만에 데리고 갔다. 그래서
완치를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번엔 소아마비와 관련된 논문 하나 인용해 봅니다. 폐기능 및 척추 특성, 특발성 및 소아마비 후 척추 측만증 환자와의 관계. 척추 기형이 있는 환자는 현기증, 불면증, 운동 시 호흡 곤란, 폐활량 감소 및 폐고혈압의 발병률이 증가할 수 있으며 때때로 심각한 폐 손상 및 흉부 감염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략, 소아마비 척추 측만증 환자에서 척추 측만각, 후만각, 척추 측만증의 최상부 척추체 및 환자의 연령은 폐 기능의 변화에 기여합니다. 특발성 및 소아마비 후 척추 측만증 환자 모두에서 다중인자가 폐기능 손상을 초래합니다. 삼두인 침구 요결에 소아마비를 겸한 척추 측만증 또는 후만각 환자를 치료하신 경험, 이것은 폐기능과 함께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이라는 경기, 그 경기의 주요 기능은 오늘날 모던한 표현으로 말하면 체액성 면역, 영문 표기로 휴모럴 이뮤니티. 소아마비는 단순한 근골격계 질환이 아니라 면역 질환과 관계가 있는 질병이거든요. 이번엔 제34장 윗증문에서 이미 우리가 토론한 건데 거기에서 관련 내용 인용해 봅니다. 한 소아가 구배와 구흉이 생기하고 양각이 위벽하여 굴신하지 못하고 장와 불기하며 양족을 시시로 전두하되 만지면 더하거늘 구배와 위벽은 모두 폐상인지라 태백대원을 보하고 소부 어제를 사였더니 오래고 오래서 재증이 병쾌하였다. 여기 구배는 거북이 등처럼 휜 거예요. 꼬부랑 할머니. 그런데 구흉은 뭡니까? 그렇죠. 새가슴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새가슴이 아주 기형적으로 튀어나온 것, 이렇게 가슴이 튀어나온 것. 한마디로 말해서 안소니 퀸 지나롤러 브리지다 주연의 그 옛날 영화 노트르담의 곱추에서 콰지모도 증이에요. 저는 이 곱추라는 말 대신 콰지모도 증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소니 퀸이 분한 콰지모도 역할, 콰지모도가 구배와 구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아마비까지 겸했네요. 양각이 위벽하여, 그러니까 너무 흐물흐물해. 그래서 잘 걷지를 못해. 그런데 폐정격으로 오래고 오래 치료하였더니 드디어 나았다라는 말씀은 적어도 2년 이상 3년 가까이 치료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린이의 경우는 삼두인이 평생 은인이지, 콰지모도 증후군 그것도 억울한데 소아마비까지 됐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삼두인이 꾸준히 치료해 주신 결과 마침내 나았다. 네,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이라는 휴모럴 이뮤니티와 그리고 폐호흡 폐기능과 관련이 있으니까 폐정격을 쓰신 것은 참으로 의과학적인 판단이셨던 것입니다. 한 남자가 나이 10여 세에 제7, 8추가 구부러지기 주먹과 같아서 행보할 적에는 양수로 무릎을 짚은 지가 벌써 수년 유여러니 일침객에 장담하는 자가 있어서 위중을 자한 후부터 단박 앙화불기하며 이젠 혼자 일어설 수도 없어. 양각을 뻗고 구부리지 못하고 부드럽기가 힘줄이 없는 것 같으며 중봉혈 근처를 만진 즉 전도요요하거늘. 내가 처음에는 근위인가 의심하여 간정격을 썼더니 수개월 후에 안열이 출발하고 진구가 미란하며 양안 흑백 정상에 단단 붉고 검은 것이 각각 3, 4개씩 생겨 시물이 부득하는지라. 폐정격을 적용하기 수도에 양안이 여상하고 양각을 겨우 굴신하며 요상 기골이 소감한 것 같더니 불가피의 사증이 있어 계속 치료하지 못하고 갔다. 말씀드린 대로 건봉사의 대민의료봉사기관, 그곳에는
운막을 짓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환자들이. 그런데 나이가 10여 세야. 그러니까 얘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 누가 옆에서 간병을 해줘야 돼. 아마 아이 사정보다 그 간병인이 거기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아마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겠죠.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만 갔다. 3, 4개월 후에 들으니 양수로 의인 행보한다 하더라. 아까운 것은 도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삼침 적용할 땐 나을 때까지 적용하셔야 돼요. 나을 때까지 삼침 쓰세요. 이번엔 대장정격증 요통 임상경험례. 한 동자가 나이 10여 세에 오른쪽 다리를 절고 과골 밑이 돌아가면서 산통하며 좌우 귀 밑이 결핵의 대자가 10여여. 소자가 불계 기수인데 대부분이 대장 분야에 있으며 양한 흑정에 홍백 사상물이 난산하기 안개와 같건을 대장 정격으로서 치하였더니 4, 5도에 쾌유하였다. 이전 폐정격 임상 경험례 비슷하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쩔룩쩔룩. 그런데 왜 이 경우는 대장 정격이에요? 그렇죠. 귀 밑에 이하의 핵을 만져보니까 이렇게 우둘두들 이하의 림프절이 부은 게 수십 개가 확인되더라. 그래서 대장정격을 썼다. 진단에 참고하세요. 또 다른 임상경험례. 한 부인이 항상 요통의 고로 먹지를 못하고 전신에 부기가 있는데 두 면이 우중하며 혹은 은진, 여기 은진은 아토피예요. 은진이 생하고 혹은 복통이 있는지라 대장의 허임으로 대장정격을 썼더니 재증이 쾌차하더라. 여기에서는 이하의 핵은 분명히 확인해 보신 걸로 생각됩니다만 삼두인께서는 특히 림프 부종을 확인하시고 대장정격증이구나. 삼두인이 당신의 스스로의 임상경험례 내가 소시로부터 은은히 요통이 있고 좌우 수비가 수종과 같았다가 림프 부종. 이 부인은 전신이 림프 부종으로 부어 있었고 그리고 특히 얼굴에도 림프 부종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대장정격을 썼더니 재증이 쾌차하더라. 여기에서 림프 부종과 관련해서 진단에 주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이 붓는다 하게 되면 옛날에는 신장이 나쁜가 봐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몸이 붓는 원인은 림프 부종과 심장 때문에도 붓고요. 키드니, 신장 때도 붓고요. 특히 암 환자가 2기, 3기, 4기로 거듭될수록 하지부터 붓기 시작해요. 그때 하지에 붓는 것은 림프 부종인 경우에는 양쪽 다리가 붓는 게 아니고 한쪽 다리만 부어요. 그런데 카르디악 하트 때문에 문제가 생긴 심장성 부종은 양 다리가 다 붓습니다. 그리고 키드니 부종도 양 다리가 다 부어요. 림프 부종은 비대칭으로 나타난다. 한 남자가 나이 50에 요통과 함께 우각이 무력한 지가 이미 르년이려니 항부를 진찰한 결과 대장 분야에 결핵이 있으므로 대장정격을 썼더니 수도에 났더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50세 된 남자가 요통과 함께 우측에 종아리 아마 허벅지서부터 발까지 무력한지라 했으니까 힘이 없어. 그러니까 폐정격을 써야 될 증에 또는 비정격을 써야 될 각기병이 있지만 삼두인께서는 항부의 결핵, 즉 여기서 결핵은 림프절 확대, 그걸 확인하시고 대장정격증이구나. 역시 진단에 참고하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방광정격증 요통을 살펴보십시다. 삼두인 침구요결에 방광정격과 관련된 임상례들은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방광정격증 요통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방광정격은 상량지음의 N극면, 삼리위중의 S극면을 부착하는데 방광수혈은 즉 배수혈 중에 방광수혈은 천골공 2번 좌골 신경절과 연락되어 있어요. 위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방광정격증 요통은 좌골신경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정격증 요통도 좌골신경통과 연관되어서 다리를 잘 못 쓰는 경우,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방광정격증은 어떠한 사람에게 적용해야 하느냐,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그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삼도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4월 17일 날 서울 세미나 안내 다시 드립니다. 혼자 가족 치료하다가 아니 이 경우는 너무 난해하네 그러시는 분들 계시죠? 오세요. 세미나 취지는 병증 상담 및 진단법 함께 토론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분들을 모시고 오면 이 아픈 분의 병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될 것인지, 자가치료, 그것을 공개 토론 형식으로 진단해 드려요. 그러니까 아픈 분들 자신이 아프다? 근데 혼자 오셔도 되고, 누가 가족 중에 아픈데 아니 이건 도저히 병의원에서도 원인을 모르는데 하는 것 많잖아요. 모시고 오세요. 4월 17일 셋째 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전철 1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종로 스피치학원, 옛날에는 종로 스피치학원이었는데 마지막 우리가 이 강의 있었을 때는, 그런데 이름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바뀌었어요. 요양보호사 강의실에서 열리는데 찾아오시는 방법, 종로 3가 전철 1호선 1번 출구, 1번 출구로 나오시면 KB 국민은행 ATM기 그 안쪽에 오시면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타시고 7층 올라오시면 요양보호사 강의실이라는 팻말이 있을 거예요. 제일 큰 강의실이에요. 참가비는 3만 원, 그리고 끝난 후에는 만난 식사 제공하는데요. 인근의 맛집에서 아주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요. 참가 신청은 010-2589-0904, 참가 인원 및 동반 환자 미리 문자로 통보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방광정격증 토론. 먼저 방광정격을 써야 될 요통은 이런 것이니라 라는 기록은 없지만 제2장 상한문에 보면 1. 상한 1일째, 즉 독감 또는 급성열병 감염 첫날, 구미강활탕증 또는 십신탕증이니, 구미강활탕증은 뭐냐면 마왕탕은 땀이 나는 사람에겐 못 써요. 계지탕은 땀이 없는 사람에게 또 못 씁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단을 소홀히 해서 송골송골 맺히는 땀만 땀인 줄 알아. 그런데 만져보면은 스티키해, 특히 팔목 안쪽에 만져보면은 뭔가 스티키한 촉촉한 느낌이 있으면 그건 유한증이거든요. 그런데 유한인지 무한인지 잘 구분하기가 어려우면 구미강활탕을 써라. 그러니까 급성열병에 쓰는 처방 마황탕증이거나 계지탕증이에요. 오늘날에 사스, 메르스, 스페인 독감, 코비드19 그러한 증들입니다. 족태양 방광경이 수하나니 상냥보하고 삼리를 사하라. 상한병 통취방으로 상냥보 삼리를 사하라. 좌우 병행하라. 18번째, 급상한, 갑작스럽게 온 상한, 상냥보하라. 이것은 결국 상냥지음 그리고 삼리 위중 다 쓰는 방광정격을 적용해라 라는 말에서 그것을 생략하고 상냥, 삼리, 상냥 이렇게만 표현한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 그러니까 방광정격이 마황탕증 독감, 계지탕증 독감, 구미강활탕증 독감이다. 발열 오한이 있어요. 발열 오한, 오풍 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방광정격을 쓰면 면역력이 증폭되면서 열이 내리고 재증이 낫는다. 그러니까 방광정격을 써야 될 조건은 허리가 아프든지 다리가 아프든지 경추가 아프든지 반드시 냉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조건에서, 그리고 그 병을 득한 상태에서 열이 좀 높으면 더더욱 정증이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신정격은 몸이 열하지 않다라는 조건에서, 그리고 냉하다면 더더욱 신정격증의 요통. 그러나 방광정격은 냉하지 않다라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된다. 상한통치방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급성 경추 척추 손상의 원인 불명의 치명적인 발열,
5가지 케이스라는 논문에 보면 외상성 상부 흉부 및 경추, 척수 손상이 있는 환자는 체온 조절 장애를 포함한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의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외상성 상부 흉부 및 경추, 척수 손상이 있는 환자는 체온 조절 장애로 인해서 이상 발열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방광 정격증이에요. 만성 요통 및 수술 실패 증후군 환자의 교감신경 기능 장애, 결론 교감신경 피부 반응에 이상이 있는 만성 요통 및 허리 수술 실패 환자에서 교감신경계가 영향을 받으며 교감신경계 기능 장애가 이러한 그룹의 환자에서 통증의 강도 및 만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욱이 이들 환자에서 교감신경 반응과 기능 장애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허리수술 실패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허리수술 실패 증후군은 국제통증연구협회에서 외과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거나 원래 같은 지형적 위치에 있던 척추 통증에 대해 외과적 개입 후에도 계속 나타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요추 척추 통증으로 정의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방광경 제1선에 교감신경절에 이상 징후들이 발견되더라. 대장 정격증에서 요추, 흉추 등등의 추간판은 전혀 이상이 없어. 그런데 환자는 아프대. 정밀 진단해 보니까 림프절이 확대되어서 신경을 누르고 있더라. 그것은 매우 정교한 진단만이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요통,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경우도 그래요. 교감신경과 관련된 장애, 교감신경 항진증의 요통이 있고 교감신경 저하증의 요통이 있음을 확인한 거예요. 요추신경근 통증에 대한 교감신경의 영향, 행동 및 면역 조직 과학 연구. 일반적으로 통증의 발생에는 교감신경계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요통에서 교감신경 구심성이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 다리 통증, 다리를 따라 흐르는 쏘기, 이걸 팅글링이라기도 해요. 또는 전기, 따끔따끔, 찌릿찌릿, 유형의 통증, 마비, 따끔거림 또는 위축, 장마비, 방광기능 장애, 오래 걷거나 앉거나 서 있을 때 통증이 증가한다. 다리를 올릴 때 통증이 악화된다. 그리고 좌골신경통도 올 수 있다. 방광정격증, 이러한 상태에서 몸이 냉한 조건은 아니다 라는 확실한 진단적 근거로 방광정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삼조인께서 폐, 신, 담, 대장의 부분을 구별하여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니 한탄한들 못할까보냐 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경기의 허실과 장부의 허실을 입체적으로 판단하라 라는 교훈을 장시간 벌써 2주에 걸쳐서 토론했습니다. 여러분, 요통을 치료하려면 그 경기의 허실, 장부의 허실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기존의 병의원에서 서희 닥터들은 어떻게 그 병을 진단했는가까지도 확인하시고 계속 토론했던 내용을 근거로 보다 정밀한 의과학적 판단으로 환자에게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책 출간과 관련해서 새 책 방송교재 출간 안내, 행림서원에서 출간한 삼도인 친구 요결 증법한 형식의 삼침법 글로벌화를 위한 매뉴얼북을 집필 중에 있습니다. 4.6 배판으로 약 750여 쪽의 초대형 매뉴얼북이 나올 거예요. 컬러판으로. 아마 책이 나오게 되면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로 책정될 것 같습니다. 출판계 불황으로 인해서 독립출판이 불가피하여 미리 예약해 주시는 분들에겐 18만 원의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영문 번역본까지 생각하고 집필 중인 750여 쪽 초대형 요결 증법한 형식의 매뉴얼북, 예약 주문하신 후에 문자로 받으실 주소 보내주세요. 잘 간직했다가 출간 즉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학교의 공식 계좌로 입금하시고
문자로 받으실 주소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은 복통문, 역시 의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사암찜 쓰면 어떻게 낫는가, 왜 사암찜을 쓰면 나을까, 그 낫는 기전까지 함께 토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